서윤이 햄버거와 오므라이스 중 뭐가 좋을까? 김민주는 냉장고를 열며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10살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일 도시락을 챙기는 29세 독신 남성의 일상이다. 햄버거도 오므라이스도 먹고 싶어, 서윤이 말했다. 둘 다는 안 돼,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오므라이스로 하자. 부엌에 선 민준의 옆모습은 피곤해 보였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서윤의 숙제를 봐주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는 반복되는 일상이다. 하지만 서윤이 맛있다 라며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3년 전 누나를 잃고 서윤을 맡았을 때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29세다. 3년 전까지 민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구의 IT 기업에서 일하며 동료들과 삼겹살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취미인 등산을 즐기며 경북의 팔공산이나 대구 근교 앞산을 올랐다.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이었다.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그 비 오는 밤이었다. 누나 은영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이런 밤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학이 넘어 들려온 건 낯선 남자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병원입니다. 그 순간 민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교통사고였다. 은영은 비로 미끄러운 대구 수성구 범어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3일 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멍해 있던 민준 앞에 나타난 건 7살 서윤이었다. 은영의 딸이자 민준의 조카였다. 서윤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 이혼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은영은 홀로 서윤을 키워왔다. 그래서 서윤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다. 서윤은 엄마는 언제 돌아와? 라고 몇 번이나 물었다. 민주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은영의 장례식 날 친척들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다. 서윤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시설에 맡기는 게 나이든 친척이 말했다. 아직 7살이니 새 환경에 적응할 거야. 다른 친척도 동조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제가 키울게요. 자리가 조용해졌다. 부모님은 민준아, 너 인생이 있잖아. 희생할 필요 없어 라며 걱정했다. 친척들도 현실적이지 않아. 26살 독신 남자가 7살 여자아이를 키운다고? 무모해 라며 반대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이치에 맞았다. 하지만 민준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서윤이 누나 은영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큰 눈,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소, 살짝 곱슬진 머리카락. 서윤을 볼 때마다 누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제 인생보다 서윤의 미소가 더 중요해요. 민준은 결심하고 정식으로 서윤의 후견인이 되었다. 결단은 쉬웠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먼저 민준은 회사에서의 입장을 바꿨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참이었지만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다며 상대에게 정중히 거절했다. 상사는 아직 젊은데 아깝다며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윤에겐 저밖에 없어요. 그 말에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술자리 초대도 모두 거절했다. 소개팅 제안에도 오늘은 서윤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라며 집으로 돌아갔다. 삼겹살집 모임에도 학원 데리러 6시까지 가야 해서요 라며 참석하지 못했다. 처음엔 동료들이 이해했지만 점차 초대도 줄어들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집에서 서윤이 다녀왔어 라며 뛰어와 안길 때면 그런 감정은 사라졌다. 경제적 부담도 크게 다가왔다. 학원비, 식비, 옷값, 병원비.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 민주는 자신의 점심을 대구역 근처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주먹밥으로 때우곤 했지만 서윤의 밥은 영양을 생각해 손수 만들었다. 서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민준이 묻자 서윤은 햄버거, 라며 밝게 대답했다. 자신의 취향보다 서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민준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저축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누나가 남긴 보험금은 서윤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싶었기에 민준은 자신의 저축을 깎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서윤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학교에서 친구가 서윤 아빠 절다 라고 했을 때 서윤은 아빠 아니야, 오빠야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학원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에게 들은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하지만 서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렇지, 오빠지, 라며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밤에 서윤이 잠든 후 민준은 혼자 거실에서 누나의 사진에 대화를 걸었다. 누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사진 속 은영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1년이 지나 서윤은 8살이 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오른 그녀는 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로 자랐다. 민준에겐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민준 오빠,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없어?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젓가락을 멈추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실은 이미 말했지만 서윤의 마음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었다. 서윤, 너한테는 엄마 대신 오빠가 있잖아.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서윤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근데 민선의 집엔 엄마도 아빠도 있어? 나도 평범한 가족이 좋아. 그 말에 민준은 깊이 상처받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빠도 엄마도 될 순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이 잠든 후 민준은 새벽까지 육아 서적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애썼다. 엄마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아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 사이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된 것이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야근이 많고 서울이나 제주도로의 출장이 잦았다. 김민준, 너 실력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야. 이런 기회를 놓치긴 아까워 부장이 설득했지만 민준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서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동료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젊은데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잖아 라며 걱정해주는 이도 있었지만 민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은 날로 커졌다. 승진을 거절하며 수입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아졌다. 서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돈은 더 필요할 터였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친구들처럼 다양한 체험도 시켜주고 싶었다. 민준은 부업도 고려했지만 그러면 서윤과의 시간이 줄어들 터였다. 민준 오빠, 피곤해 보여. 어느 날 서윤이 걱정스레 물었다. 민준은 급히 웃음을 지었지만 아이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민하다. 서윤은 민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서윤. 오빠는 튼튼하니까.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서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걸까?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 씨, 서윤에 대해 상의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최근 서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아요. 선생님은 서윤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 마치 이상적인 가족 같았다. 서윤에게 물어보니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나라고 했어요. 민준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서윤은 진짜 가족을 원하고 있었다. 집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주말, 민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윤과 함께
대구 달서구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서윤은 평소처럼 밝게 카트를 밀었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선생님의 말로 가득했다. 채소 코너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민준아, 김민준 맞지?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이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민준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지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와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 아이는 누구야? 지연이 서윤을 보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내 조카야.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정말. 귀여운 아이네. 지연은 서윤 앞에 쭈그려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서윤아, 언니는 지연이야. 잘 부탁해. 서윤은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지연의 따뜻한 분위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지연 언니 예뻐. 서윤의 순수한 칭찬에 지연은 기뻐하며 웃었다. 고마워. 서윤도 귀여워. 셋은 잠시 마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지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혹시 괜찮으면 다음에 집에 놀러 가도 돼? 오랜만에 제대로 얘기하고 싶고 서윤이랑도 친해지고 싶어.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이 와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승낙했다. 다음 일요일, 지연은 약속대로 민준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집에서 만든 김밥과 서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와, 예쁜 인형. 서윤은 지연에게 받은 인형을 소중히 안으며 지연에게 푹 빠졌다. 지연은 요리에 능숙해 점심 준비를 도와줬다. 오랜만에 여성이 만든 집밥을 먹으며 민준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민준아,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서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지연이 걱정스레 물었다. 뭐, 그럭저럭. 하지만 서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민준은 평소처럼 강한 척했지만 지연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요즘 서윤이 평범한 가족을 원하는 것 같아서. 나 혼자론 부족한 걸까 싶어. 그럴 리 없어. 민준이 서윤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면 알아. 지연의 말에 민준은 조금 위로받았다. 그때 낮잠에서 깬 서윤이 거실로 나왔다. 지연 언니 아직 있어? 신난다. 서윤은 기뻐하며 지연에게 안겼다. 서윤, 지연 언니랑 그림 그리자. 둘은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이 잠든 후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연의 따뜻함에. 서윤이 기뻐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선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역시 나 혼자론 부족한 걸까? 김민준은 누나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지연은 주말마다 종종 민준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서윤을 위해서라 생각했지만 점차 민준도 지연의 존재가 마음의 버팀목이 됨을 느꼈다. 지연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 다루는 법에도 익숙했다. 서윤이 열이 났을 때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거나 밤늦게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했다. 민준아,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어느 날 서윤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 지연이 말했다.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해야 서윤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지연의 말은 날카로웠다. 사실 민준은 무리하고 있었다. 잠이 부족해 회사에서 멍할 때도 많았고 체중도 줄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서윤도 너도 걱정돼. 그 순간 민준은 지연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에게 연애할 자격이 없다고 서윤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몇 달 후 서윤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됐다. 새 교재를 사러 간 날이었다. 민준 오빠, 다들 엄마랑 같이 왔네. 서점엔 부모와 아이들이 많았다. 대부분 엄마와 아빠, 아이로 구성된 가족이었고 민준과 서윤 같은 둘은 드물었다. 서윤, 너한테 오빠가 있잖아. 괜찮아. 민준은 늘 그렇듯 밝게 대답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쓸쓸했다.
그날 밤 서윤의 방을 정리하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엄마에게라고 적힌 편지엔 서윤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민준 오빠가 열심히 해주고 있어? 근데 오빠가 늘 피곤해 보여. 내 때문인지도 몰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서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지연이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 때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 언니, 우리 엄마 돼줄래? 부엌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급히 서윤을 꾸짖으려 했지만 지연이 손으로 막았다. 서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연은 부드럽게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다. 언니가 있으면 민준 오빠가 진짜로 웃어. 그거 보면 나도 기뻐. 서윤의 순수한 말에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숨기려 했지만 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예리하게 알아챘다. 하지만 서윤, 엄마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지연은 당황하면서도 서윤의 마음을 받아주려 했다. 나 언니 진짜 좋아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날 밤, 서윤을 재운 후 민준과 지연은 진지하게 대화했다. 지연아, 미안해. 서윤이 그런 말을 해서. 사과하지 마. 기뻤어. 지연의 말에 민준은 놀랐다. 사실 나도 너희랑 있으면 진짜 가족 같아. 근데 그게 내 욕심일까 봐. 욕심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나도 서윤도 구원받고 있어.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큰 문제도 안고 있었다. 민준에겐 경제적 불안이, 지연에겐 자신의 인생 계획이 있었다. 무엇보다 서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난 너를 불행하게 할 권리가 없어. 민준의 그 말이 둘의 관계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몇 주 후, 민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지연과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다. 지연아, 당분간 안 만나는 게 나아.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은 밥을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아니야. 나랑 있으면 너 인생만 무거워질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정에 드러났다. 서윤 돌보는 삶에 널 끌어들일 순 없어. 그건 내가 정할 일이잖아. 지연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민준의 의지는 단단했다. 너도 시작해야 해.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야. 나 같은 남자랑 있으면 결혼 기회도, 너만의 아이를 가질 기회도 잃어.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은 어쩌라고. 지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하지만 민준은 눈을 돌린 채 대답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때 둘의 대화를 듣던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싫어. 지연 언니 가지 마. 서윤은 지연에게 매달리며 울었다. 내가 나쁜 애라서 그래? 더 착한 애가 될게. 그 모습을 본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서윤, 언니한테도 언니의 삶이 있어. 엄마라고 말하면 안 돼. 싫어, 싫어. 언니가 없으면 오빠가 또 슬픈 얼굴 할 거야. 서윤의 말에 민준은 충격받았다. 숨기려 했지만 서윤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울며 집을 나갔다. 서윤은 그 후 열이나 3일간 학교를 쉬었다. 민준 오빠, 내 때문이야? 언니가 간 거, 서윤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지연과는 연락이 끊겼고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그녀는 피하듯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참관일이 있었다.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글짓기 발표였다. 민준은 휴가를 내고 서윤의 발표를 들으러 갔다. 교실엔 다른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부모가 함께 온 가운데 민준 혼자는 눈에 띄었다. 서윤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교단에 서서 글짓기 원고를 들었다. 제 소중한 사람은 민준 오빠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민준 오빠는 자기 행복을 전부 저한테 줬어요. 회사에서 크게 될 기회도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전부 저 때문에 포기했어요. 민준은 숨을 삼켰다. 서윤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근데 저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오빠가 참는 걸 보면 저도 슬퍼지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저도 오빠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지연 언니와 있을 때 오빠는 진짜로 웃었어요. 그걸 보면 저도 기뻤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도 참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요. 글을 마친 서윤은 교실 뒤에 있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수업 참관이 끝난 후 서윤은 민준의 손을 세게 잡았다. 오빠, 우리 지연 언니 데리러 가자.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잘못된 것이었다. 서윤의 행복은 민준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래, 서윤. 언니 데리러 가자.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서윤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저녁, 민준과 서윤은 대구 동구에 있는 지연의 집을 찾았다. 인터폰을 누르자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민준아, 서윤. 무슨 일이야? 지연아,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나는 서윤의 아빠로 살기로 결심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진짜 가족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서윤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언니, 우리랑 같이 있어. 오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도 너희를 정말 사랑해. 남보다 소중한 걸 먼저 생각하는 너희라서 셋은 끌어안고 울었다. 1년 후 결혼식 날 민주는 누나 은영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누나, 서윤을 지키려다 오히려 내가 지켜졌어.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해. 서윤이 사진을 향해 말했다. 엄마, 민준 아빠는 나를 선택해줬어. 이제 내가 아빠랑 엄마를 행복하게 할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미소 지으며 둘에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셋은 손을 잡고 새 가족의 첫걸음을 뗐다.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